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정말 모처럼 이렇게 녹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 XRP가 유독 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이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좋은 흐름을 또 오랜만에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는 좀 찐 반등이 과연 시작된 것일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어제 하루 동안 비교적 긴 양봉이었는데, 그래서 그 상승분이 5.5%, 그래도 지금 어제 모처럼 이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 5일간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을 어제 날짜로 드디어 끊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정 장세가 길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5일째 이 비트코인 조정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낙폭을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차트로 보게 되면 뭐 200일선도 깨지고 뭐 그에 앞서서 뭐 21선, 51선, 121선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차트는 좀 어느 정도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제 이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 300일선을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어제 그 상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분홍색 선이 200일선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일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한 다음에 올라서지는 못하고 지금 이 200일선의 저항에 막혀서 살짝 아래에서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현재는 소폭의 또 음봉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뭐 현재는 또 음봉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뭐 이제야 오늘 일봉이 시작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이 반등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 200일선, 그래서 그 가격이 83.5K 여기를 또 넘어서면서 무엇보다 요 84K 지지대, 이제는 뭐 지지가 아니라 저항대가 되겠죠. 이 84K를 좀 동시에 넘어주게 된다면 어제에 이어서 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이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 CME 차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하락으로 보시는 것처럼 요 77K에서 81K의 CME 갭을 완전하게 채우게 됐고, 그리고 이 갭을 채우고 난 뒤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이제 이 갭을 채웠으니까 앞으로 확실한 반등세가 나오느냐, 이 여부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 CME 갭 패턴을 모두 체크를 하면서 뭐 직전에 이때 같은 경우는 갭을 채우고 오히려 더 많이 하락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 CME 갭만 채우고 이런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어떠할까, 아마 이것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흐름은 이 미 증시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이 미 증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어제 이 미 증시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여전히 이 초록색의 상승보다는 붉은색의 하락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을 보이는 것도 그 전일날 상당히 이 낙폭이 컸던 이 빅테크 종목들이 어제는 소폭의 이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 초록색을 띈 것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지금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게 된 것이냐, 또 그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S&P 500의 5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때였어요. 이제는 이 서머 타임이 끝나게 돼가지고 매일 밤 10시 반에 미 증시가 개장이 되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만 해도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노란색 선 비트코인도 함께 요런 하락이 나왔다가 그러다가 살짝
반등이 또 동시에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이 S&P 500 미 증시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S&P 500 이 미 증시를 따라서 추가적인 낙폭을 더 키웠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이때부터 미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세가 좀 나왔을 때 이때 이 비트코인도 함께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비슷하게 흐르긴 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때 이 미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낙폭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을 또 보였던 만큼 이제는 좀 버티려는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이 확 좀 개선이 돼야지만 찐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미 증시의 반등세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S&P 500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결국엔 어제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됨으로써 이 하락 추세를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하락 추세를 좀 깨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야 이 비트의 찐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어제 새벽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회담에서 30일 휴전 제한에 대한 수용에 합의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반등세가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요 30일 동안의 휴전이긴 하지만 요 사이에 본격적인 이 러시아와의 회담을 통해서 종전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이 호재로 작용하게 되면서 또 확실한 이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어젯밤 이 미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 캐나다산 철강 관세를 50%로 기존의 25%에서 2배를 인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보복 조치였잖아요. 이 캐나다가 미국으로 전기를 수출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 트럼프가 보복 조치를 해가지고 관세를 2배 인상하겠다, 이런 발표를 어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막판에 타결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캐나다가 이 전기비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꼬리를 내리게 됨으로써 트럼프도 추가 관세를 중단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려왔던 시간이 오전 6시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빨리 나왔던 것이 오전 5시 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 증시가 오전 5시 정각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식에 대한 이 호재 반영은 어제 지수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갑자기 또 요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의 불안을 또 초래하기도 했었는데, 요것이 일단락 되긴 하면서 뭐 이 관세 이슈 같은 경우도 뭐 이것이 천년 만년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제가 이 기사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백악관 같은 경우도 이 관세의 불확실성은 다음 달이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이 관세 이슈는 시간이 갈수록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에 이 시장의 또 변동성을 커질 수 있게 만드는 그 이벤트가 뭐냐면 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오늘 밤 9시 반에 이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전 달에는 3.0%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의 예측치는 2.9%로 0.1%포인트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측치대로만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어느 정도 좀 이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좀 씻어내게 되면서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CPI 발표로 인해서 좀 확실한 반등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 9시 반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간밤에 상승을 꽤 많이 한 요 리플도 좀 살펴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이 리플이 비트코인이 한창 떨어졌을 때 리플 역시도 계속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3,000원의 벽이 깨졌고, 그래서 2,853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요런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아침에는 3,300원까지 갔다가 현재는 3,270원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화 차트보다는 이 달러 차트의 흐름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요 2021년 최고점인 1.96달러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느냐, 요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가 한때는 요 1.96달러가 깨지면서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요렇게 반전 상승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2.2달러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최고점인 1.96달러를 지켜낸 것인데, 그래서 확실히 여기만 좀 지켜준다 하더라도 추후에 반등세가 나왔을 때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최고점을 깨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는 그 상징성도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2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단 한 차례도 2달러 아래로 이 몸통이 깨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지대 역할도 하는 만큼 이 1.96달러를 지켜주게 된다면 추후에 어느 정도 힘만 붙으면 여기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 간밤에 XRP에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간밤에 미국의 SEC가 커네리 캐피털 XRP의 현물 ETF를 심사 기한 연장, 그러니까 승인을 연기를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커네리 캐피털 뿐만 아니라 뭐 그레이스케일의 이 XRP ETF까지 이 승인 연기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뭐 이것이 어느 정도 예상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XRP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소송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 XRP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코인, 솔라나, 또 이 도지코인도 있어요. 이렇게 도지코인까지 함께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시장의 충격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 알트코인에 대한 ETF 그 데드라인이 올해 10월달 거의 뭐 연말쯤에 잡혀 있는 만큼 아직은 뭐 승인 심사를 할 그 기간은 충분히 남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를 신청을 했는데 이 SEC가 신청을 하자마자 또 바로 접수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이걸 보시면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리플사의 CEO 이 빵형이 뭐라고 트윗을 올렸느냐, 이걸 보시면 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ETF를 신청을 했다라는 요 소식에 딱 요렇게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요 이미지만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빵형이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졌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요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4년 3월 31일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용자산 규모로 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위는 블랙록, 2위는 뱅가드, 3위는 피델리티 해가지고 쭉 보시면 16위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XRP ETF를 신청한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또 이름 자체도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이 자산운용사가 XRP ETF를 신청한 만큼 이 빵형이 눈이 좀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요
블랙록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록이 과연 이 XRP-ETF를 신청을 하냐, 요것이 또 관심사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요 또 트윗을 보시게 되면 이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ETF를 신청을 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또 한 분석가가 블랙록 XRP-ETF 역시 신청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 레리 핑크는 이 블랙록의 CEO죠. 이 레리 핑크는 다른 회사들이 자신을 이기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렸었고, 그리고 이 트윗이 올라오고 나니까 이 트윗도 보시게 되면 빌 모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XRP 강세론자면서 이 변호사이기도 한 빌 모건이 또 뭐라고 트윗을 올렸었냐면, 조금 전에 그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블랙록은 현재 신청 승인이 지연되는 것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블랙록이 XRP ETF를 제출하고 따라잡기에 딱 맞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에 이 SEC가 XRP ETF 승인을 지연을 시킨 것은 결국에는 블랙록에게 이 신청할 시간을 벌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블랙록 역시도 조만간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제가 2월 20일 날 이날 영상에서 블랙록의 XRP ETF 신청은 이제는 시간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XRP ETF뿐만 아니라 소송 종료도 있고 뭐 IPO도 있고 미국 사업 확대 등 뭐 올해 이 호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트코인만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이 리플은 더 많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멤버십 텔방에는 매일 이 리플 고래의 이 움직임을 또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급락세 동안에도 전혀 이 리플 고래들은 패닉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 고래들의 지갑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여러분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추가 매수는 못할 지언정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올해는 아직은 팔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